1966년 브라질 한 언덕 위에서 두 남자가 발견됩니다. 둘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도망치려 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싸운 흔적도 없었습니다. 몸부림친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자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둘은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비도 오지 않았는데 레인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 위에는 나무로 만든 기괴한 가면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짧은 메모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 약 복용, 신호를 기다려라. 그들이 집을 나설 때 챙긴 거액의 현금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언덕 근처에서는 오렌지색 빛이 떠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들은 외계 존재를 기다렸다고. 누군가는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속아 올라간 것이라고. 그리고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들이 죽게 될 줄 몰랐다고. 브라질 역사상 가장 기묘한 미해결 사건, 납가면 사건. 그날 밤 그들은 대체 누구를 믿었던 걸까요? 사건의 주인공은 미구엘 비아나, 그리고 마누엘 크루즈. 그들은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지역사회 안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둘 다 전자기술과 기계 수리에 익숙했습니다. 라디오, 배선, 통신장치, 간단한 전기기계, 이런 분야의 일을 하던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범죄 조직과 연결된 인물도 아니었고 위험한 세계에 몸담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또 다른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전파를 통한 접촉, 영혼과의 대화, 다른 차원의 존재. 당시 브라질 사회에 퍼져 있던 영적 사상과 초자연 신념에 그들 역시 깊이 빠져 있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기계를 통해 영혼과 대화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특정 전파로 외계 존재와 연결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건 당일, 그들은 가족에게 말합니다. 업무용 부품을 사러 잠시 다녀오겠다고. 짧은 외출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고 합니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시선을 자주 피했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들뜬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긴장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꽤 큰 금액의 현금을 챙겨 집을 나섭니다. 당시 기준으로도 적지 않은 돈. 단순 외출에는 어울리지 않는 액수였습니다. 부품 대금이었을까요? 누군가에게 줄 돈이었을까요? 아니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대가였을까요?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외출이 마지막 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벗어나 브라질 리우 근교 니테로이 지역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은 사람 많은 거리도, 시장도, 가게도, 누군가의 집도 아니었습니다. 외딴 언덕이었습니다. 풀숲이 있고 도시가 멀리 내려다 보이는 높은 장소. 낮에는 사람이 오르기도 하지만 밤이 되면 조용해지는 곳이었습니다. 왜 하필 이런 장소였을까요? 누군가를 만나려 했다면 더 편한 장소도 많았습니다. 식당, 카페, 주차장, 사무실. 하지만 그들은 굳이 높은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일부는 말합니다. 하늘을 보기 위해서였다고, 빛을 보기 위해서였다고, 신호를 받기 위해서였다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비밀 거래, 숨겨진 의식,
누군가와의 접선 혹은 함정.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 언덕은 우연히 간 곳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목적지였던 곳입니다. 누군가가 정해준 장소였을 가능성도 큽니다. 1966년 8월, 아이들이 언덕 아래에서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좋았고 하늘은 넓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러다 한 아이가 위쪽을 바라봅니다. 풀숲 사이로 사람 둘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잠든 줄 알았습니다. 술에 취한 줄 알았습니다. 쉬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불안해졌고 주민들을 불렀습니다. 어른들이 올라가 확인했을 때 두 남자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둘은 가까운 거리에서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흙을 움켜쥔 자국도 없었습니다. 도망친 흔적도 없었습니다. 몸부림친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공포 속에서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조용히 기다리다 죽은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이 점이 수사관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공격당했다면 왜 저항하지 않았을까요?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왜 둘 다 그 자리에 남아 있었을까요? 혹시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있던 사람을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현장에서 가장 충격적인 물건은 두 남자의 얼굴 위에 올려진 납 가면이었습니다. 완전한 가면은 아니었습니다. 눈 부분만 남기고 위쪽 얼굴을 가리는 형태였습니다. 투박했습니다. 누군가 직접 만든 듯 했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강한 빛 차단, 눈 보호, 특정 광선 차단, 혹은 무언가를 볼 때 필요한 장치. 중요한 점은 억지로 씌워진 흔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 강제로 씌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죽기 전 그들은 왜 이런 가면을 썼을까요? 무엇을 보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그들에게 이 가면이 필요하다고 믿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의 복장은 현장에 있던 경찰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둘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구두까지 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레인코트, 비옷이 걸쳐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날 날씨였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폭우도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정장 위에 굳이 비옷까지 입고 언덕에 오른 걸까요? 혹시 전자장비를 보호하려 한 걸까요? 몸에 특정 물질이 닿는 것을 막으려 한 걸까요? 의식 중에 필요한 복장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렇게 입으라고 정확히 지시했을까요? 정장, 그 위에 레인코트, 그리고 납가면. 이 세 가지는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계획적인 조합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처음부터 장면을 설계한 것처럼. 현장에서 발견된 가장 유명한 단서는 작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 약 복용, 신호를 기다려라. 이 메모는 유서 같지 않았습니다. 감정도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체크리스트 같았습니다. 정해진 시간, 즉 이미 누군가와 약속된 시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약 복용, 무언가를 먹거나 마시라는 지시입니다. 신호를 기다려라. 이 문장이 가장 기묘합니다. 누구의 신호였을까요? 함께 오기로 한 사람의 신호였을까요? 라디오 전파의 신호였을까요? 빛의 신호였을까요? 혹은 하늘에서 오는
어떤 존재의 신호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 안으로 걸어 들어간 것 같다고.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들은 집을 나설 때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챙겨갔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도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그것이 업무용 부품, 구매 자금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언덕 위 현장에서는 그 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주머니에는 잔돈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갑은 있었지만 돈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사건의 성격을 바꿉니다. 단순 사고였다면 왜 돈만 없어졌을까요? 자발적 의식이었다면 왜 큰 돈이 필요했을까요? 이미 누군가에게 건넨 걸까요? 접촉 비용이었을까요? 장비 대금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돈을 노린 누군가가 그들을 유인했던 걸까요? 믿음을 이용한 사기 혹은 계획된 범죄. 이 순간부터 사건은 기괴한 죽음에서 누군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사건으로 바뀝니다. 그들의 배경이 알려지며 사건은 더 기묘해집니다. 그들은 단순한 기술자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브라질 사회에는 영적 사상과 초자연 신념,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교신,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을 믿는 문화가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그런 모임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계를 통해 영혼과 대화할 수 있다. 특정 전파를 맞추면 다른 차원의 존재와 연결될 수 있다.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신호가 내려온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때때로 논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너무 깊이 믿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사건 이후 주민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증언이 퍼집니다. 그날 밤 언덕 근처 하늘에 밝게 빛나는 오렌지색 물체가 떠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는 잠시 멈춰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비행기 같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메모 속 신호, 언덕이라는 장소, 납가면, 정해진 시간, 그리고 하늘의 빛.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건이 유명해진 뒤 사람들의 기억이 덧칠된 것 뿐이라고.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증언이 사건을 전설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언덕 위에서 무엇을 했는지. 하지만 단서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레인코트를 걸치고 납가면을 준비한 채 메모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복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제였을까요? 환각물질이었을까요? 독성이 있는 약물이었을까요? 그 후 둘은 하늘을 바라봤을 수도 있습니다. 빛을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오기를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미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가능성.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것은 구조가 아니라 결말이었습니다. 경찰은 끝내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세 가지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실험 중 사고, 약물 복용 후 신체 이상으로 사망했다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
사기극, 초자연 접촉을 미끼로 돈을 받아낸 뒤 그들을 위험한 상태로 남겨두고 사라졌다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 계획된 살인. 돈이나 다른 이유로 처음부터 제거하려 했다는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한 조각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조각은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966년 브라질. 두 남자는 언덕 위에서 세상에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정장 차림, 비 오지 않는 날의 레인코트, 얼굴 위에 납가면, 주머니에서 사라진 돈, 곁에 남겨진 메모, 정해진 시간, 약 복용, 신호를 기다려라. 그들이 기다린 것은 외계의 신호였을까요? 영혼과의 접촉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배신이었을까요? 어쩌면 가장 무서운 것은 납가면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믿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진짜 공포일지도 모릅니다. 믿음은 때때로 칼보다 조용하고 총보다 흔적 없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지금도 브라질의 그 언덕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기다린 것은 신호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시작된 배신이었을까요? 다른 기록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모든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